아쉬운 점들을 발생시키다가 갑자기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swag 수그라드는 거예요. 이번 신형 캐스퍼의 핵심이죠. 안녕하세요, 차바세영입니다. 드디어 캐스퍼의 가격표가 떴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됐어요. 저도 하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아직 고민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넣어보자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이거 사실 예약금만 넣고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비 상태야. 안 들어가지던데요? 여러분 다 성공하셨나요? 아니 솔직히 캐스퍼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가격표를 딱 열어봤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가격 실화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시작가가 1,300만 원대예요. 제가 영상에서 시작가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대일 거다라고 예상은 드렸잖아요. 설마 했던 그 가격의 가장 끝자락 1,385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얼마까지 나오냐? 최상위 트림이 1,870만 원이에요. 자, 여기에 선택 품목들 나와 있는 거 다 더해볼까요? 187만 원입니다. 다 더하면 2,057만 원. 경차인데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되네. 아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인정하고. 자, 신형 캐스퍼의 가격부터 실내까지 지금 싹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 보니까 캐스퍼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괜찮은 이유, 이게 좀 나누어지더라고요. 제가 가격표를 보고 들었던 복잡한 생각들 여러분께 솔직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자, 경쟁 모델인 모닝 1,175만 원부터 시작해서 1,520만 원까지예요. 일단 신형 캐스퍼보다 저렴해 보이죠? 레이 같은 경우는 1,355만 원부터 시작해요. 캐스퍼의 시작가도 1,385만 원이니까 사실 시작가는 좀 비등비등합니다. 캐스퍼가 30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완전 신차잖아요. 이 정도면 시작가 측면에서는 혜자롭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레이는 등급별로 보면 150만 원 내외로 차이가 나죠. 캐스퍼는 스마트에서 모던으로 가려면 벌써 200만 원이 차이 나고요. 모던에서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려면 또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각 등급을 선택해야만 고를 수 있는 선택 품목들, 요거 다 따로 빠져있죠. 몇 가지 추가해서 넣으니까 바로 다음 등급의 트림을 뺨 때리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트림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트림별 가격 폭이 크잖아요. 부담이 확 커집니다. 특히 스마트 트림, 이거는요 잘 보면 그냥 이거 사지 마세요. 물론 깡통 트림이잖아요.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선택 품목에 에센셜 플러스가 나와 있어요. 8인치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옵션인데요. 여기 스마트 키부터 시작해서 후방 모니터, 프로토 에어컨 등등 필요한 기능들이 선택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안 넣고 진짜 순수하게 스마트 트림 선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나도 안 스마트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내가 내 눈을 의심했어. 아니 이거 진짜 그거 쌍팔년도 아니야? 마이마이 카스트 테이프 뭐 그런 거 떠올려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스피커가 투스피커예요. 그 스피커가 앞좌석에만 있는 거야. 네, 경차니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깡통 트림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차량 없어요. 그런 차는 없습니다. 모닝도 레이도 다 디스플레이 인치업 하려면 비용 추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선택 품목 가격을 보면요, 단독으로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모닝 레이입니다. 모닝 보면요, 최하위 트림부터 멀티미디어 패키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70만 원 추가하면 8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 가장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에서도 선택 가능하고요. 60만 원 추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캐스퍼, 우리 꼬마 유령씨 에센셜 플러스라고 묶어놓은 것 때문에 152만 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모니터 하나만 추가하려면 70만 원인데 그것만 딱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묶여져 있으니까 내가 설령 원치 않아도 8, 90만 원을 더해서 이 안타까운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묶여진 것들이 오히려 세분화되어서 큐레이션이 좀 가능했으면 캐스퍼를 좀 가성비로 타고 싶었던 분들에게 그나마 이 가격표를 보고 좀 놀라는 가슴, 요거는 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차니까 스마트 트림만큼은 진짜 가성비가 절실한 분들 있잖아요. 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세컨카로
차로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니즈를 좀 잘 파악해서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옵션들이 배분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아쉬운 점 또 하나,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면 있을 거 다 있어요. 전체 품목 보기 눌러서 보면 그럴싸합니다. 2천만 원 넘는 프리미엄 경차 타는 느낌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있을 것 같은 오토홀드가 없더라고요. 오토홀드 기능, 신호 대기를 할 때나 꽉 막힌 도로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 편한 기능이에요. 잠깐 정차를 했을 때 보통 브레이크에 발을 꾹 누르고 있어야 하잖아요.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오토로 자동으로 홀드, 이 차량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어가 D인 상태에서 P나 N으로 바꿀 필요 없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적응되면 그렇게 발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편하니까 요새 나오는 국산차 웬만한 신차에는 오토홀드 기능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토홀드가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가 전자식이어야 돼요. 맞아요. 캐스퍼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풋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페달 형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있냐? 레이랑 같은 장소에 있어요. 도어와 운전자 왼쪽 다리 사이에 보면 저기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눌러야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누르고 주행하면 강력한 마찰이 발생되면서 막 불꽃이 튀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거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요거 들어가려면 차체 설계 다시 해야 될 거고요. 개발비도 들 거고요. 별도로 비용 추가하니까 차값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주 기대를 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풀옵션 가격이 월등히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 기능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색상이 다소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진한 오렌지색 컬러 아니면 진한 파란 컬러 이런 색상은 있어요. 근데 저는 파스텔 색상 좀 기대했어요. 스즈키의 알토라팡 이런 경차 있어요. 파스텔 핑크색 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파스텔 톤의 색상 캐스퍼에서 좀 기대했었습니다. 뭐 경차는 아니지만 피아트 이 차량도 보면 약간 파스텔 톤의 민트 색상 들어가요. 캐스퍼도 귀엽잖아요. 귀여운 인상, 거기에 파스텔 톤 같은 부드러운 색상이 만나면 저는 그 매력이 더욱더 극대화됐을 것 같은데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실망스러워, 이건 최악이야, 이건 아니에요. 신차인데 이 정도는 예상했다, 다른 경차랑 비교해서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 세팅은 아니다, 저는 그 말도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면 칭찬해주고 싶은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안전사양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캐스퍼의 가장 기본 스마트 트림에 지능형 안전기술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앞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줘서 위험성을 막아주는 그런 건데요. 모닝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야 됩니다. 55만 원을 더해야 요 기능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차로 유지 보조 넣고 싶다, 그러려면 드라이브 와이즈 2를 모닝에선 또 추가해야 돼요.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양 기본적으로 좀 후하게 가장 낮은 트림부터 넣어줘야 되는데 레이 스탠다드 가장 하위 트림 보면 역시 전방 충돌 방지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게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야 하는데 45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캐스퍼에서 안전사양만큼은 확실히 신경 쓰고 가장 낮은 트림까지 그걸 넣어줬어요. 이거는 진짜 박수 쳐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다가 에어백도 더 많이 들어가요. 모닝, 레이 다 에어백 6개 들어갑니다. 캐스퍼 분명히 모닝, 레이랑 사이즈 똑같은 경차거든요. 에어백이 7개 들어가요. 1열의 조수석에 에어백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에어백 개수 당연히 늘어난 만큼 위험 상황에서 승객들 보호하는 역할은 더 많이 해주죠. 에어백 같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도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왔다는 점 저는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저 솔직히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차 타는 사람들도 이 감성 있거든요. 무려 캐스퍼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안 믿었었어요. 아니 무슨 경차에 앰비언트 라이트야, 잘할 걸 바래야지 이랬는데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센터페시아랑 조수석 앞쪽에 보라색으로 무드램프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아, 고마워요. 캐스퍼 같은 작은 막내 경차에 이런 디테일 신경 썼다는 거, 저는 이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사진 다 공개가 돼서 쭉 보니까 호불호가 약간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솔직히 소재감이 막 고급스럽다, 한눈에 봐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실내 제 눈에 볼 때는 귀엽고요.
풍부가 약간 걸리긴 해. 요거는 조금 아빠 느낌 나요. 그래도 스티어링 휠이 무려 스포티한 차에 들어가는 D컷이에요. 아래가 잘려 있잖아. 요거 예전에 모터스포츠에서 레이스카에 딱 앉으면 운전석이 좁고 스티어링 휠이 낮으니까 그 드라이버 허벅지에 스티어링 휠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아랫부분 딱 자르면서 요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차들의 이 D컷 스티어링 들어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캐스퍼 친구도 마음 많은 레이싱카나 이태리 슈퍼카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경운기에 현대차 로고가 없어요. 아이오닉 5에서부터 그 현대차 로고를 빼더라고요. 픽셀 같은 거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캐스퍼에는 아예 없네요. 와, 이거 보니까 약간 현대차가 기아처럼 로고를 바꾸려는 게 아닌가. 지금이 약간 그 로고를 바꾸려는 과도기여서 이 엠블럼을 이렇게 떼면서 신차를 내놓는 게 아닌가. 저는 현대차 로고가 없으니까 사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경운기 모양도 일반적인 둥그런 형태가 아니라 살짝 각진 네모난 형태잖아요. 마치 새로운 브랜드의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 뭔지 모르게 약간 수입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도를 현대차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려웠지 않을까요? 대임원분들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로고를 좀 빼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현대차 로고를 뺀다고? 절대 안 돼! 근데 이걸 아무튼 윗분께서 이걸 승인을 한 거예요. 현대차의 내부 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상당히 많이 수평화가 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들 소비자가 느끼기에 충분히 새롭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점들을 발생시키다가 갑자기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싹 수그라드는 거예요. 이번 신형 캐스퍼의 핵심이죠. 1열 운전석 시트가 왕창 폴딩이 됩니다. 와, 저는 진짜 이 사진 보고 합성한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시트가 다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있죠? 운전석까지 시트가 다 폴딩되는 차량, 전 세계에서 현대차 캐스퍼가 유일합니다. 경차로도 차박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레이 같은 경차로 차박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래도 운전석이 폴딩이 되면 그 공간성이 획기적으로 넓어집니다. 저도 가끔 차박을 가면 저거 1열 좀 접고 싶다. 저것만 접으면 내가 다리 좀 더 뻗고 잘 텐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풀 폴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너무 좋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이 차 계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거 다 풀 플랫하고 에어매트 깔고 누워서 책 보고 음악 듣고 요가하고 막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뭔가 이렇게 나만의 작은 소형 원룸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요것도 기본 트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모던 트림은 선택해줘야만 요거를 비용 추가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아니면 최상위 트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이런 옵션에 아주 칼 같은 금 나누기 이런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경차에서도 매직에 가까운 공간 활용 요거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 다시금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형 캐스퍼의 가격표를 살펴보고 반갑게 느껴졌던 점, 또 너무 아쉽게 느껴졌던 점 이렇게 정리를 나눠서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신형 캐스퍼 가격표 그리고 옵션들 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아쉽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캐스퍼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많이 알려주세요. 사건 안 사건 캐스퍼 제가 하반기에 가장 기대한 신차거든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차 산 것 같아 솔직히.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히 이 차량 보여드릴 거니까요. 타봤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앞으로 나올 다양한 캐스퍼 관련한 콘텐츠 기다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금방 찾아올게요. 안녕!